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 수많은 기업과 상인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밤낮 없이 뛰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대구시장에서 아침 해 뜨기 전부터 짐을 나르고 장부를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고 먹고 자는 것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늘 그 자리에 머물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 삼성상회에서 시작해 공장 사업을 거쳐 전자와 무역으로 나아가면서 나는 그 답을 점점 더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가난에 붙잡아 두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었다. 내가 직접 부딪히고 넘어서며 발견한 것은 딱 5가지 사고의 함정듯이었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하면 누구든지 지금보다 나은 자리로 갈 수 있고 반대로 이 5 중 하나라도 깊이 빠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이 함정들을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그때마다 스스로를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5가지 함정을 나보다 훨씬 빨리 알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속도 역시 나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뛰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나는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생각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평생의 경험으로 찾아낸 가난을 만드는 5가지 생각의 함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의 삶을 바꿀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두십시오. 당신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도와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왜 많은 사람이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가? 제1의 함정, 책임 전가 사고. 왜 많은 사람이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가?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회장, 왜 위험한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까? 장사나 계속하면 그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도 기술과 제품을 스스로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삼성상회를 하던 손을 놓고 작은 공장을 차려 전기 관련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금이라고 해봐야 지금 돈으로 따져도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 직원은 가족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전기기구에 연결되는 기초 부품 소켓 역할을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나는 내심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제품들보다 튼튼했고 안정성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시장에서 분명히 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재고는 쌓여갔고 월말이 다가오면 직원 월급과 빚 갚을 날짜가 두려웠습니다. 아내도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면 안 돼요? 이러다 집안까지 무너지겠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한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객들이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싼 것만 찾는다니까요. 경쟁사들이 방해하는 거죠. 시대가 나빴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아무도 없는 공장 바닥에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정말 손님이 잘못한 걸까? 정말 시대가 나쁜 걸까? 정말 경쟁사가 문제일까? 그리고 나는 그때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잘못은 모두 나에게 있다. 내가 시장을 오해했고, 내가 고객을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가격을 제대로 못 맞춘 것이다. 내가 만든 제품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손님이 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손님이 원하는 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기술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편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 깨달음 이후 나는 제품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술적으로 조금 양보해서라도 가격을 낮추고 공정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조정하고 또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낸 제품은 기존 제품들과 가격은 비슷했지만 사용 편의성은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는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손님들이 삼성에서 만든 그 물건 있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은 해결책도 밖에서 찾는다. 그러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사람만이 해결책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 같은 시기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첫 제품이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문제야. 우리 제품을 몰라본다고. 정부 정책이 잘못됐어. 경쟁사들이 너무 싸게 팔잖아. 그리고 그는 몇 년 후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시대가 나빠서일까요? 경쟁사가 방해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순간 개선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1의 함정, 책임 전가사고. 이 함정에 빠지면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그러니 해결도 밖에서 기다립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으니 결과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내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업에서 가장 먼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질문을 단 한 번만 해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책임질 부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가난의 첫 번째 함정에서 꺼내줄 것입니다. 제2의 함정, 완벽주의 사고. 왜 완벽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가? 제1의 함정이 남 탓 사고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2의 함정, 완벽주의 사고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자주 목격한 그리고 가장 많은 인재가 넘어지는 위험한 덫입니다. 나는 사업 초기 전기 제품 제조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한 개의 소켓으로 두 가지 기구를 동시에 쓸 수 있게 해보자. 당시 한국 가정의 전기 사정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전기 기구 하나만 연결하면 다른 것을 쓰려면 뽑고 다시 끼워야 했죠. 그래서 나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면 시장에서 분명히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를 한 명 불러 새 제품 개발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몇 주, 한 달이 지나도 시제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아직 계산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안전 검증도 충분하지 않고 원가 분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설계가 나와야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겉보기엔 아주 책임감 있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오히려 더 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20대 때부터 장사를 하면서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현장에서 한번 부딪혀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쏟아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설계란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했습니다. 기술자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설계도를 가져와 직접 공장 장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만들어 봅시다. 60점이어도 좋으니 손에 잡히는 결과부터 보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결 부위가 맞지 않았고 전류 흐름이 들쭉날쭉했고 재료 원가는 예상보다 높아졌습니다. 만약 내가 기술자 말대로 완벽해질 때까지 책상 앞에서 계산만 했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평생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제품을 만들었기에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씩 고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약 석 달 뒤 마침내 실제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전기 소켓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게 이제 나왔느냐? 집안일이 훨씬 편해졌다. 가정주부들이 먼저 찾아와 칭찬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일하지 않는 사람의 변명일 뿐이다. 60점이라도 행동하는 사람이 0점인 채로 기다리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성장한다. 그 기술자는 아직도 책상 앞에서 도면을 붙잡고 계산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설계도에서 단 1원의 이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불완전한 시제품에서 시작한 제품으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나는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같은 함정에 빠진 것을 봅니다.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완벽한 조건의 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창업을 하고 싶은데 완벽한 사업 계획이 나올 때까지 고민만 하는 사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완벽히 공부한 뒤에야 하겠다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람.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완벽한 건 시작 전이 아니라 시작한 뒤에 만들어집니다. 나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이론도 벌지 못한다. 불완전해도 만들어보면 그 자리에서 배울 수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시작을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준비되면,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 말을 몇 달, 몇 년째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2의 함정, 완벽주의의 사고, 이 함정에 빠지면 당신의 인생은 준비만 하는 인생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60점이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3의 함정, 의존사고. 왜 남에게 기대면 반드시 무너지는가?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가장 경계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3의 함정, 의존사고, 즉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1950년대 한국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 기업들은 자금이 바닥났고 원자재 기계기술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저금리 자금 대출, 세금 감면, 공공사업 발주 같은 것들이었지요.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기회다. 정부 지원만 받으면 우리도 금방 일어설 수 있다. 공공사업 하나만 받아도 회사가 산다. 빚도 정부 지원으로 메우면 그만이지. 동종업계 모임에 나가보면 사람들의 대화가 온통 이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부처 담당자를 만나야 빨리 승인 나오는지,
어떤 규정을 이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번 지원이 끊기기 전에 최대한 땡겨야 한다는 말들 뿐이었죠. 그러나 그때 나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지원이든 고마울 수는 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정말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서 회사를 키우는 게 옳은 일인가? 만약 이 지원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결국 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업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말 강한 회사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모두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왜 이 기회를 놓칩니까? 다들 지원받아서 사업 확장하는데 삼성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까운 지인조차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이건 고집이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돈은 남의 마음이 바뀌면 바로 끊긴다. 남이 만들어준 성공은 남이 가져가면 끝이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확실히 성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기계도 새로 들이고 인력도 확충하고 공장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반면 우리는 자기 자본과 자체 이익으로 운영해야 했기에 성장이 느렸습니다. 나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정부가 예산을 줄이기 시작하자 그 지원에 의존했던 기업들이 갑자기 줄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막혔다. 공공발주가 끊겼다. 세금 혜택이 없어지니 버틸 수가 없다. 지원이 사라지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중 상당수의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채권단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자력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몸에 익혔기에 정책 변화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 사이클을 우리 힘으로 굳게 다져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느렸지만 무너지지 않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 시절 굳은 결심으로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의 함정, 의존사고. 이 함정에 빠지면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회사에 의존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정부에 의존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살면 내 삶은 항상 남의 결정에 흔들리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마지막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누군가, 어떤 제도, 어떤 환경, 어떤 언젠가에 기대어 멈춰서 있는 건 아닌지, 의존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방식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때 여러분의 인생도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사의 함정. 지금만 보는 생각. 왜 눈앞의 즐거움이 평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제1의 함정이 남 탓하고 제2의 함정이 완벽주의, 제3의 함정이 의존사고였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제4의 함정, 지금만 보는 생각, 당장의 소비사고, 내가 젊은 시절 대구에서 장사를 배울 때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나는 1920년대 초 어린 나이에 대구 시장의 작은 상회에서 밤낮 없이 일을 배웠습니다.
월급이라 해도 지금으로 치면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작은 팁을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그 팁을 받은 어느 일꾼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걸로 주말에 간식 좀 사 먹어야지. 그는 바로 나가 단 걸 사고 맛있는 걸 사고 그날로 전부 써버렸습니다. 반면 나도 똑같이 팁을 받은 날 나는 고민 끝에 그 돈으로 중고 상업서적 한 권을 샀습니다. 그때 나를 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이 밥 먹여주나? 그 돈으로 단팥빵이나 사 먹지. 하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빵은 먹으면 끝이다. 그러나 책에서 얻는 지식은 평생 남는다. 지금 생각해도 그 결정은 내 인생을 바꾼 첫 번째 투자였습니다. 얼마 뒤 나는 다른 가게로 옮겼는데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다른 일꾼들은 몰랐던 상품 지식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장사를 제대로 배웠구먼. 이 집에서는 저 친구를 찾으면 되겠네. 그날을 기점으로 나는 가게에서 가장 신뢰받는 일꾼이 되었고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고 월급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반면 팁을 받으면 간식 사 먹던 그 친구는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 똑같은 월급, 똑같은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만 보는 사람은 평생 지금에 머문다. 지금만 보고 지금 즐거우려고 지금 편하려고 돈을 쓰는 사람은 내일도 내년에도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위해 투자하고 지식을 쌓고 인간관계를 만들고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오늘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인생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이후에도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소비가 내일의 큰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닌가? 이건 단순한 지출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이 돈은 지금의 욕구를 채우는가? 아니면 미래의 나를 키우는가? 사람은 작은 행복과 확실한 투자를 놓고 항상 작은 행복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진 작은 돈으로 책을 하나 사며 배운 사실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당장의 기쁨보다 내일의 기회가 더 크다. 이 원칙은 삼성상회, 제일제당,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전자가 세워지기까지 늘 나를 지탱해 준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의 만족을 위해 쓰는 돈은 오늘 사라지지만 미래를 위해 쓰는 돈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제사의 함정, 지금만 보는 생각, 이 함정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비로소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5의 함정, 잘못된 구두쇠 사고, 왜 무조건 아끼는 사람이 가장 늦게 성공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함정만큼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5의 함정, 잘못된 구두쇠 사고, 즉 쓸 때도 안 쓰는 절약입니다. 나는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했습니다. 장부를 조이며 빚을 갚으며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가게 근처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던 한 가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 아들이 장사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회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장부를 보고 있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시 우리도 사람을 더 쓰기 어려울 만큼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줄 여유도 교육할 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도 지금 너무 빠듯해요. 괜찮을까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만 보면 그 소년을 받아들이는 건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 사람은 빵처럼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지금은 투자 같아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소년을 받아들이고 장사에 필요한 기본부터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정리, 고객 응대, 장부 관리, 거래처 신뢰 쌓는 법. 그 아이는 성실했고 단 1년 만에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의 아버지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제가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요. 그리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잡화점을 통해 지방의 대형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거래는 그동안 우리가 감당한 그 소년의 월급과 교육 비용을 모두 합친 것보다 몇 배나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반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에게 도움을 청했던 또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지쳐 있었고 지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 미뤘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다른 가게로 갔고 그 가게는 몇 년 뒤 그 아이의 도움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끼는 것과 쓸 곳에 쓰지 않는 것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제일 먼저 투자까지 잘라버립니다. 특히 사람에게 쓰는 돈을 가장 먼저 줄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일수록 가장 크게 돌아오는 투자는 사람에게 쓰는 투자입니다. 사람과의 신뢰, 좋은 인재에 대한 배려, 관계에서 쌓인 고마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절약은 쓸데없는 데 안 쓰는 것이지 쓸데있는 데까지 안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지 못한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아끼려고 하는 것이 실은 당신의 미래를 잘라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커피 한 잔, 옷 한 벌을 아끼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진심을 쓰는 것이 10배, 100배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호의 함정, 잘못된 구두쇠 사고, 이 함정을 빠져나온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직접 겪고 깨달았던 5가지 함정, 이 함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에 묶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정리된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5가지 함정 요약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가 지금 어느 함정에 있는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1. 제1의 함정, 책임 전가 사고, 남 탓을 하는 마음입니다. 회사 때문, 상사 때문, 세상 때문, 시대 때문 이렇게 생각하는 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첫 공장 실패를 남 탓하지 않고 잘못은 내 안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이 제2의 함정, 완벽주의 사고.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직접 설계도를 들고 불완전한 시제품부터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의 삼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책상 위의 완벽은 현장의 60점보다 못합니다. 제3의 함정 의존 사고.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줄 거라는 기대. 정부, 회사, 제도, 부모, 상황. 나는 전쟁 직후 정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은 삼성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의존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4. 제4의 함정. 지금만 보는 생각, 당장의 소비, 지금의 기쁨을 위해 쓰는 돈은 오늘 사라지고 미래를 위해 쓰는 돈은 평생 남습니다. 내가 작은 팁으로 단팥빵이 아니라 중고책을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5. 제5의 함정. 잘못된 구두쇠 사고. 돈이 없을수록 사람과 기회에 투자해야 합니다. 나는 자금이 없던 시절에도 한 소년의 교육에 시간을 썼습니다. 그 소년은 훗날 큰 거래처를 연결해 주며 몇 배의 보답을 가져왔습니다. 쓸 때 못 쓰는 것이 진짜 가난을 만든다. 이 말은 내 평생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5가지 함정은 겉보기엔 모두 합리적입니다. 지금이 힘드니 지금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 실패하기 싫으니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힘드니 의지하고 싶은 마음, 아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 모두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사람을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단지 많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을 조금 일찍 알아차렸을 뿐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5가지 함정 중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삶은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고 깨달았던 5가지 함정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제7의 부분, 하나만 바꿔도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전부 바꾸기 어렵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이 빠졌던 함정 하나를 먼저 고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언제나 지금 당장의 문제만 보려는 지금만 보는 생각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매일 던졌습니다. 이 돈은 지금을 위한 소비인가? 아니면 내일을 위한 투자인가? 사실 이것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내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함정들도 자연스럽게 하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지금 당신도 똑같습니다. 5가지 중 딱 하나, 당신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만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 탓을 자주 한다면 여기서 내가 책임질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묻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주의에 묶여 행동을 못한다면 100점을 기다리지 말고 60점으로라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면 마지막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생각을 하루 한 번만 가져보십시오. 당장의 소비가 습관이라면 지출할 때마다 이건 투자인가 소비인가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아껴야 할 자리와 투자해야 할 자리를 구분 못한다면 사람에게 쓰는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자주 상기시키십시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은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함정을 알아채고 그 한 부분을 조금씩 고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년을 바꾸고 10년을 바꾸고 평생을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나는 5가지 중 어떤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지는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가 평생의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배움을 통해 깨달은 5가지 함정, 그리고 그 함정을 벗어나는 방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데도 평생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고, 출발이 남들보다 훨씬 뒤졌는데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배경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각의 방향, 딱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생각의 방향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함정은 바로 그 가능성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당신이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작은 시작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면 나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내가 직접 겪은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지혜들을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혹시 더 배우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 두십시오.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